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 강의, 오늘은 12신살 지살이 되겠습니다. 12신살에서 네 번째죠. 겁살, 제살, 천살을 배우셨고요. 오늘이 네 번째로 지살이 되겠습니다. 지라는 것은 땅지자를 나타내는데요. 땅을 나타내는 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신살을 배울 때에는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신살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태옥 선생이 만든 이 표만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지살이잖아요. 그러면 그지장화, 여기에 나오는 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그지장화라는 게 일지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일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보면 정축일주니까 일주가 축토란 말이에요. 삼합이 형성이 되는 걸 찾으시면 축토가 들어가는 삼합은 사유축입니다. 그러면 사유축에서 지장화니까 이 사화에 해당하는 것이 지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축일주라면 사화가 해당이 되고, 이분이 정축일주 신사대운에 현재 살고 있으니까 지살이 들어오는 대운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장화라는 것은요, 일지에서 삼합이 형성이 되는 것 중에 앞에서부터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지라는 것은 지살, 장성살, 화개살 셋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지살이고요. 지살은 삼합의 맨 앞, 즉 사생에 해당이 됩니다. 삼합이라는 게 어떤 게 있죠?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인호술 삼합,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이렇게 네 개의 삼합이 있고요. 이 삼합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 임목, 해수, 신금, 사화 이 네 가지가 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12신살에서는 이 인신사해가 지살에도 해당이 되고 역마살에도 해당이 되고 망신살에도 해당이 되고 겁살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12신살 말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인신사해를 역마라고 하잖아요. 지살도 이 역마에 해당이 되니까 그 성격이 어떻겠어요?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걸 나타내니까 이동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역동성이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있으면 좋은 것이 인신사의 네 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지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동수가 많고 활동적이며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육체 노동이라는 것은 내 몸을 쓰면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이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육체 노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임금 육체 노동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신사회가 들어있다는 것은 어쨌든 이동수가 많고 활동적이며 고임금이든 저임금이든 자기 몸을 써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살과 역마살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살과 역마살의 차이점은 역마살은 주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살이라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너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부산에 가면 역마살이고 너에 의해 내가 가면 지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면 역마살, 비자발적으로 가면 지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살하고 역마살은 서로 충의 관계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인신사의 네 글자에 해당하는 게 지살, 역마살, 망신살, 겁살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망겁 이렇게 지살하고 역마살은 서로 충의 관계고
망신살하고 겁살도 서로 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살이 임목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신금이 역마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아시고요. 이 지살이라는 것은 앞에서 배운 겁살, 제살, 천살 이 세 가지가 내용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삼살의 혼란기가 지난 후 조심스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이다. 그리고 12운성에서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12운성에서 장생은 가장 좋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장생은 이제 태어난 걸 나타내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후원성이 있습니다. 후원성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당연히 그 아이를 도와주겠죠. 그래서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이런 후원성이 있다는 것. 지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조심스럽게 땅에 발을 닿는 상황이므로 일년운이나 월운에서 윗사람의 부름, 스카웃 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 선배가 이제 나를 부른다든가 나를 스카웃한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윗사람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직장을 다니다가도 스카웃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옮기겠죠. 그러니까 이 지살이라는 건 뭐예요? 직장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살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비자발적이라고 했어요. 비자발적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부름에 의해서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는다. 초대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부름에 의해서 나가니까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지배살이라고도 합니다. 사주에 지살이 많으면서 그러니까 사주에 인신사에 이 역마가 많으면서 행운에 또 지살이 들어오면 이사나 이동수가 생긴다. 인신사회라는 네 글자가 이동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주에도 인신사회가 많은데 일년운이나 월운에서 또 인신사회가 들어오면 이사를 한다든가 이동수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수라는 건 뭐 직장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지가 많은 사람들, 인신사회를 말하죠. 잘난 척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주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 지살이라는 것은 인신사회니까 이 삼합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생지죠. 인신사회. 이게 좌우명을 왕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것을 사고라고 부르잖아요. 이 진술충리를. 인신사회를 사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맨 앞에 나오니까 아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겠죠. 서로를 이제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잘난 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업장과 자신의 주택이 있다면 이건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제 사업장이 있어요.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또 우리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업장의 간판이나 현관문 등은 지살의 방향으로 하고 내 지살이 만약에 임목이다. 그러면 이 임목은 어때요? 방향이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동북쪽으로 하고 그리고 주택의 방향은 역마살의 방향으로 한다. 내가 지살이 임목이 지살이다. 그러면 역마는 신금이 되겠죠? 그러면 신금은 서쪽에서 약간 밑으로 그래서 주택의 방향이라는 것이 주택의 문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역마살의 방향으로 한다. 그리고 장성살은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신살이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책상을 놓는 방향, 잠을 잘 때 어느 방향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방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지가 지살일 때 원진, 기문, 지살이 행운에서 들어오면
실직을 해서 직장의 이동이 생긴다. 원진이나 기문 같은 것은요, 여기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이동이 실직을 해서 직장의 이동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 인신사의 지살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뭐 직장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동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이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이 인신사의 네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목하고 해수하고 신금하고 사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해수를 빼고 임목하고 신금하고 사화가 뭐예요? 사명살이죠. 그런데 이 사명에 해당하는 임목하고 신금하고 사화는 성격이 좋고, 해수는 이 인신사 사명보다 이 성격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에 인신사를 깔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뭐예요?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이런 식으로 의사나 이렇게 그 직업이 좀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사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무슨 경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권력 집단 이런 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반면에 이 해수 같은 경우는 인신사보다는 직업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이제 딱 볼 때 똑같은 역마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지살이라고 하더라도 임목, 신금, 사화가 들어있는 거하고 해수가 깔려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인신사가 해수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사는 전문가의 영역, 그리고 해는 그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지에 인신사 사명이 있고, 이 사람이 그런데 공직에 있어요. 그런데 행운에서 또 지살이 들어온다. 그러면 승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에 인호술이나 사유축이나 이런 식으로 삼합을 다 깔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가를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이다. 짜장면 전문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짜장면을 너무 잘 만들어갖고 그 짜장면 쪽으로 그 일가를 이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크게 성공해갖고 그쪽에 최고가 되면서 그 분야의 일가를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일가를 이룬다는 게 극히 드물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주를 딱 보고 어느 정도의 일반성이 있어야 그걸 이제 딱 적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주에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사를 배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